마켓디너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탱커벨 김태윤입니다. 제가 어제 살해에 걸려서 못 전한 그 오프닝 멘트를 오늘 좀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하는 것,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이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와 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매사 의욕이 넘치고 또 희망차게 참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투자의 세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수익의 목표치를 가지고는 있는데 잘 해내지는 못해서 좀 하루하루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가지게 되면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최종 위너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방송 페이지 채팅방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 올려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파트너님 소개해 드릴게요. 급등주 패턴 분석가 송민석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 가지 잘하는 것,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 그리고 목표. 요 세 가지 진짜 중요하대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제 삶 속에서. 맞아. 삶 속에서 맞아. 네, 사실 뭐 우리의 삶과 주식은 물론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할 때 올라가주면 참 좋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다 보면은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향상될 거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도 향상시키고 이 주식의 스킬이나 특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찾는 눈 역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투자하는 걸 좋아하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딱 꿈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세 박자를 우리 송미석 파트너님께서 함께 맞춰주실 거예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찌글찌글찌글하게 생긴 이 네모칸이 바로 이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찍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대시면은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우리 송미석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식 밴드로 바로 연동이 되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위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역시나 공식 밴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투자하는 건 좋아하는데 잘 못하겠다. 혹은 내가 투자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데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 좀 궁금하다. 내 마음을 좀 다잡아줄 수 있는 스승님이 필요하다 하신다면은 역시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의 질, 아까 말씀하셨죠? 향상할 수 있는 그 길로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마감 상황 살펴보고 우리 시장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1%, 강보합권 내에서 2,497.40포인트에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9% 오른 718.0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단계 챙겨볼까요? 거래소 쪽에서는 개인만이 사자세를 외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서 좀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할 수 있었던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수급과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한마디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입니다. 볼까요? 테슬라 지난해 아우디 판매량 추월입니다. 전통적인 강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예. 이제 아우디가 국내에서도 그렇죠. 국내에서도 인기가 그렇고 좋죠. 약간은 좀 글로벌적으로. 예.
여전히 인기는 좋지만 한물 좀 같다. 왜냐면 약간 좀 그 테슬라가 약간 네. MZ 느낌이라면 그쵸. 아우디는 네. 약간 전통적인 그쵸. 그런 고급. 느낌이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테슬라가 결국은 추월을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테슬라 하면은 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 즉 일론 머스크 CEO죠. 지금 전략 행정 그 수장으로 이제 또 돼 가면서 앞으로의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나 그런 게 지속적으로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 하면은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상승하면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더욱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관련, 특히 국내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국내 지수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섹터군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그동안 많이 힘없이 밀리다가 금일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이 차곡차곡 들어오면서 좀 상승 여력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그러면 좀 더 상승 방향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는 테슬라의 아무래도 이제 출고량이죠. 판매량에 따라서 조금씩 점차 조금 지켜봐야 될 수준이고 특히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왜 반등했냐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주가라는 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 전자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럼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섹터 안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기업적으로 탄탄한데 주가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심이 조금 살아나면서 수급적으로도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뭐 이미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지금 양극재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극재의 또 신규 진입이 좀 약간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반등세를 한번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눈여겨보고 계시는 후보군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주전자재료, 율촌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늘 1시 반 기점으로 더 쏘아 올리면서 종가 19.8% 급등하면서 95,000원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금 진짜 많이 쉬었는데 오늘 네.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세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마 대주전자 재료 차트를 조금 네. 보면서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우선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물론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때 한번 거래량을 대량으로 분출을 하면서 16만 원 돈, 좀 차트를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 텐데요. 크게 보시게 되면은 한 16만 원 돈까지 한번 급등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앞서서 한번 봉을 세우고 한 번 더 봉을 세웠지만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즉 쌍봉이라고 합니다. 즉 벽이 한번 쌓였다. 그러한 매물대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과 지금 기간 조정을 함께 받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밑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거래량이 되게 미미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딱 이렇게 거래량을 대량으로 한번 좀 분출을 시켜줬어요. 근데 하지만은 아직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 박스를 그어드린 부분, 즉 이거를 지어드리면 이 파란 부분이 있어요. 이 파란 부분은 매물대 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 수급은 들어왔지만
강하게 이 매물대 벽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인 122평선인데 아직은 매물대가 그래도 조금은 있다. 근데 하지만 좀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투자 성향을 보시게 되면요. 좀 외국인 매수세와 또 기관 매수세가 조금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거래량이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권 탈피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전자 재료 차트도 살펴봤고요. 율전화학은요. 지난주부터 낌새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유천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호평했어요. 엄청 지금 테슬라 주가가 최대 뭐 80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 현 주가 대비죠. 현 주가 대비 거의 100% 정도의 상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테슬라죠. 테슬라 특히 머스크가 좀 수장으로 앉게 되면은 또 2차 전지 섹터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유천화 역시 테슬라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 안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자, 가장 오늘 상승세가 좀 적기는 했어요. 적긴 했어요. 네, 예. 적기는 했었네요. 에코프로비엠은 8% 안 되게 7.7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아직 못 올라간 에코프로비엠이 또 위너가 되기도 할 수도 있죠. 네. 네. 어떻게 어때요? 하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금일 수급적으로 네. 많이 들어온 대주전자 재료를 아. 이 안에서는 좀 위너 종목으로 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가장 또 많이 상승세가 보여줬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했기 때문에 위너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한마디 열어볼게요. 중국 머스크의 틱톡 미국 사업부에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했습니다. 역시나 또 머스크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틱톡의 뭐랄까요, 그 마케팅 팀 이런 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그쵸. 나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믿지 않고 주가는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죠. 참 주식이라는 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난 악재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주가가 상승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또 떨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꼭 선반영 됐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그쵸. 코에 걸면 코걸이. 코골이죠, 예. 진짜. 근데 주가라는 건 그러한 영향이 물론 매번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게 뭐 호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악재도 호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전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만약에 반영을 못하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빠르게 이거는 호재가 아니고 선반영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거는 재료 소멸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 주는 부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틱톡, 어떻게 보면은 틱톡 파트너사들이죠. 국내 그 관련 섹터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광고인데 이게 근데 틱톡 금지법이 그 작년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정치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젊은 세대들, 뭐 MZ 세대, 그렇죠? 정말 부럽습니다. 예, 아무튼 젊은 세대 분들이 굉장히 그 영상을 많이 보는 그런 플랫폼인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그런 정보들이, 그렇죠? 정보들이 중국 정부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의구심에 약간 그 보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해서 미국에서 중국 틱톡 모회사가 270일 안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라고 약간 그런 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광고 대행 관련 섹터나 약간 틱톡 관련 섹터들이 조금 힘없이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머스크가 사실 X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미국
이 틱톡을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은 엄청난 지금 시너지 효과가 또 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조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틱톡 관련 섹터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틱톡을 살려야 된다라는 언급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요 인물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머스크, 그 다음에 엔비디아 CEO죠. 엔비디아 CEO 이제 잭슨 왕 같은 경우에도 이 AI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 시대에 발맞춰 갖고 광고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띡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듣고 있는 예. 네. 그런 것처럼 AI 광고에 대한 시스템도 우리가 지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AI 광고 관련된 종목이 나올지, 광고 관련된 종목 나오겠군요. 그건 다 광고긴 해요. 예.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한가 간 모비데이즈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와이즈버즈는 상이 풀렸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21.64% 상승해주면서 905원. 이제 곧 1,000원을 앞두고 네. 있는 모습이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오늘 많이 올라갔다가 네. 꼬리 길게 달긴 했네요. 그래도 10%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상한가에 안착한 그 모비데이즈, 그렇죠? 모비데이즈 차트를 조금 지금 보면서 안내해 드릴 텐데 네.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모비데이즈 하면은요, 앞서서 한번 10월 달이었죠. 10월 중순에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분출하면서 상한가에도 잘 안착을 했고요. 한번 급등세가 이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뭐 광고나 그쪽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고요. 바로 작년이었죠. 그 로제시의 아파트가 흥행을 하면서 그 아파트의 그 음원권의 판매, 즉 굿즈를 판매하는 관계사와 좀 연관이 있다라는 이슈가 한번 불이 붙으면서 한번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 바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는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했던 시점보다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상당히 지금 바닥권 매집이 잘 다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틱톡, 그리고 이 광고 섹터 안에서도 앞으로 약간 대장 역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시에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즈버즈는요? YG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후발주자고 동전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동전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어떠한 테마를 접근하실 때 물론 테마의 확산이 되면요, 뭐 대장주가 한번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후발주들이 약간 번갈아 가면서 종목 확산 속에서 이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대장주가 무조건 끝까지 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발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이 나올 때 테마의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YG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고 풀렸지만은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겠어요? 약간 그래도 11월 중순부터 굉장히 변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게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CEO 잭슨 황이 네. AI 광고에 좀 관심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AI 광고, 이러한 섹터들이 나올 때 이렇게 급등을 좀 잘합니다. 특히 뭐 신규주죠. 또 신규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은 조금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아직 이평선이나 그런 배열을 잘 맞춰주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너 종목은 아무래도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 네. 예. 아무래도 네. 상한가 간 종목이다 보니까 끼가 있다. 네, 네. 끼가 있는 종목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 한번 열어볼게요. 자,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동맹을 맺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실 지난주부터 네.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오늘 봤더니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큰 상승세는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한번 후보군 열어보고 바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퓨런티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하루 쉬었다가 오늘 다시 빨간불 켜내기는 했는데 네. 나 이쪽에서 또 최종 위너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네요. 왜냐하면 올라가지 않았는데 추세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네. 살짝은 아쉬운 게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시간 외 흐름을 봤는데 네, 올랐어요? 올라갔더라고요. 아. 근데 뭐 그래도 뭐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가 자율주행 몇 년 전부터 나왔죠. 몇 년 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 자율주행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그러한 자동차들이 많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금 쉽게 말해서 뭐 테슬라 밀어주기라고 하죠. 테슬라 즉 일론 머스크가 이제 수장이 되고 그 안에서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 안에서도 특히 이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규제를 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대 정도 이제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좀 제한적인데 그거를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되면 한 10만 대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이제 점차 투자도 늘리고 시행을 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럼 국내 관련 섹터에서 자율주행 섹터 특히 국내 차에선 현대차가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1조 원 정도를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고 2026년도까지는 그 SDV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SDV 차량을 조금 하는 목표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지금 보게 될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이 SDV인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데이터 자체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용을 안 하는 뭐 새벽이나 그 시간에 많이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은 한 발짝 더 가까운 자율주행 섹터가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SOS랩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슈어소프트테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면 네. SOS랩은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오히려 1월 6일에 15,100원 찍더니 그 이후에 좀 추세가 살짝 꺾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SOS랩이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준비하는 과정에 단일가를 봤는데 아, 좀 올랐다 했잖아요. 아. SOS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오. 물론 뭐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죠. 예, 봐야 되지만 뭐 SOS랩 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 안에서 뭐 자율주행 섹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거래 정도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내일 뭐 시초가 갭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내일 자율주행 섹터의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뭐 여유 있게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무래도 어떠한 종목이라도 만약에 그날의 시초가 갭 상승 이후에 시가를 아래 꼬리를 달고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이 굉장한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프론티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근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좀 한거했죠. 네, 예,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맞아요. 같이 움직여요. 제일 좋은가? 아니에요? 사실 네. SOS랩이 대장 역할이에요. 네, 지속적으로 대장 네네. 역할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후발주로 같이 움직였죠. 프론티어 역시.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마의 확산, 테마의 확산과 키 맞추기 흐름, 네. 뭐 영원한 대장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한시적인 대장 역할을 하는 섹터를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같은 섹터 안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적으로 수급이 들어온지는 한번 그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자율주행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위너는 어떤 종목이에요? 위너는 슈어소프트테크. 네. 네.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도 되고요. 네네네. 특히 그 앞서 말씀드렸던 SDV, 특히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또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그 기업이고, 이 자율주행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방산이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원전 관련 섹터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하나 주시죠. 힌트요? 지난주에 되게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좀 쉽게 드리려고. 네네. 혹시 교련 시간 해보셨나요? 교련? 교련이요? 교련이라고 해야 되나? 교련하셨어요? 교련 안 하셨어요? 네. 23살이시구나. 예. 저는 약간 교련을 했거든요. 진짜요? 예, 교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뭐라고 하죠, 교련을? 그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게? 교련? 그럼 잘 모르시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래도 연령대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련. 교련에서 이제 기초죠. 기초에서 차렷, 열중 슛 할 때, 예. 그래서 열중 시어에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본. 이야기를 하려고 교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신하죠? 네, 여러분들 함께 추리해 주시고요.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가까이 대시면은 링크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식 밴드로 바로 연동되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위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급등주 패턴 분석 자료와 함께 또 장중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들도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금 돌아올게요. 새로운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전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 많이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유튜브 들어오신 다음에 검색어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실시간 방송 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채팅방도 보일 거예요. 채팅방에 종목 고민 올려주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 올려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고민 열어볼게요. 자, 볼까요? 랩지노믹스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3,700원, 비중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오늘 0.45% 하락하면서 3,31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감 유행하고 뭐 이래저래 진짜 많은 감염병이 도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싹 올라갔는데 3,700원이면 고가에 그쵸 잡으셨고 네. 그 이후에 파란불을 계속 뜨다 보니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비중이 10% 정도 되거든요. 우선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중국 우한에서 호흡기 질환이죠. 호흡기 질환과 뭐 독감 그리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독감 환자들이 증가세가 나고 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과거에 뭐 코로나 팬데믹 정도는 아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수제텍 같은 경우가 대장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랩지노믹스 역시 좀 상승하다가 조금은 빠졌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그만큼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경험을 했던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진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단키트 관련 돼갖고 수요가 한번 급증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적으로는 그러니까 종목 이제 가격적으로는 반영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역시 최근에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상승 여력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 고점 부분, 단기 고점이죠. 그러니까 단기 고점 부분에서 좀 매물을 좀 맞고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좀 줄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아직 거래량은 들어온 상태에서 한번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아래 꼬리에 대한 매수세는 좀 있었지만은 주가적으로는 좀 하락은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론 지금 날씨가 춥고 전 세계적으로 독감은 있지만 그렇게 코로나 때처럼 팬데믹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만큼 진단에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진단 관련해서는 이슈적인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 이 종목을 손절하시기에는 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우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면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물론 내일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적으로 3,050원부터 뭐 하단 가격 한 2,900원 라인이죠. 2,900원 라인에 그래도 한번 이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단 가격 한 2,900원을 그때 막 이탈되면 그때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2,900원을 약간 현금화 전략으로 세우시고요. 반대로 2,900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언제든지 거래량이 붙으면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급상승 반등 시에는 매수가가 3,700원이신데 그래도 본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9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본전까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2,900원이 깨진다면은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또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도 열어볼게요. 자, 볼까요? SK 하이닉스 나왔습니다. 매수가 22만 3천 원, 비중
80%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22만 3천 원이요? 오랫동안 들고 계신 거죠? 예, 그러신 것 같네요. 그래도 최근에 20만 원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21만 2,500원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갔었는데 뭐 빠지고 네. 또 어제도 빠지고 오늘 좀 약간은 좀 빠지진 않고 좀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는데 22만 3천 원, 이제 왔다 했을 텐데 예. 이럴 때 더 아쉬움이 좀 크거든요. 근데 비중이 80%, 약간 확신의 예.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좋죠. 사실 근데 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예, 하이닉스도 좋고 뭐 삼성전자 사실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특히 반도체 섹터고. 근데 이번에 뭐 CES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금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은 상당히 잘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힘을 좀 못 쓰는 게 지금 HBM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HBM3E 16단을 지금 바로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강자였던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조금 주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셨더라면 저는 홀딩 여부를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80%. 근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마음이 좀 좋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했으면 물론 더 기쁘죠. 근데 반대적으로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종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매수가가 22만 3천 원이신데 22만 3천 원이면은 뭐 최근이 아니고 작년 한 6월 달 정도부터 좀 들고 계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보니까 거의 뭐 매수하자마자 한번 2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 매도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은 하락하는 시점에서 좀 과감하게 조금 진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지권이죠. 즉 주가가 밀려도 다시 상승하고 밀려도 상승하고 즉 배열화 정배열화에서는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눌림목을 잡는 게 상당히 괜찮은 매매 전략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매수하신 시점 자체는요, 지금 정배열화가 아니고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꺾여 내려가잖아요. 즉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즉 역방향,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배열화 자체가 꺾일 때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좀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중 80%신데 16만 원까지 떨어졌던 시점을 또 참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좀 참지는 마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 지지권이 지금 명확해졌습니다. 그 가격대가 18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18만 원 돈이 절대적으로 이제 깨지면은 한 번 더 이 하단 방향을 체크하러 갈 수 있고요. 반대로 18만 원 돈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힘드시더라도 홀딩을 해보십시오. 원래 한 번에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추세적인 상향이 나와야지 좋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때는 조금 주가가 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초기 다시 정배열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단 가격 18만 원을 보시고요. 혹시라도 18만 원이 무너진다. 비중이 조금 많은 관계상 최소한 10% 정도라도 조금 줄이세요. 그래야지만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관련 섹터들을 차라리 공략을 해서 수익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매우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가격 18만 원 이탈 시에는 아쉽지만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지금 앞서서 한번 저항으로 나와 있는 21만 원 가격 구간이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왔는데 상승 후에 또 지킨다. 그러면 좀 더
홀딩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순간에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하단 가격만 꼭 체크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꼭 비중을 80%는 조금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도 예, 중요하겠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자, ICTK 나왔습니다. 19,400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6%대 하락세 나오면서 8,3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 이 종목도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또 시세 분출하면서 그래도 13,000원까지 쏘아 올렸긴 했는데 그 위에 힘없이 또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잭슨왕 엔비디아 CEO도 그렇고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이거 상용화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라는 말 한마디에 지금 양자 컴퓨터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 지금 사실 손절가가 놓치셨어요. 놓치셨어. 좀 아쉽게. 이제 19,400원이면 제가 잘못 본지 알았는데 거의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 좀 흘러내릴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론 바닥권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하단 가격이 뭐 4,500원부터 지금 뭐 한 5,000원 라인을 조금 견고하게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왔었지만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제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초입에서 안내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1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조금 진입을 하셨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예. 사실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많이 개파락이 나면서 쭉쭉 밀렸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주가를 어떠한 시점을 접근하실 때 초기에 약간의 급등하기 전에 미리 섬추매하는 방향을 좀 선택하셨더라면 그 당시에죠. 지금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저와 함께 하셨더라면 정말 100% 넘는 수익을 또 맛보실 수도 있었지만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조금 양자 컴퓨터 지금은 이미 손절가 놓치셨고 뭐 지금 4,000원, 5,000원 빨대 동안 아예 매도를 하시지 않는 거 보면은 절대적으로 80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예,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양자컴 오래 걸린다고 모두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바로 하루아침에 상용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요, 한 번 더 양자 관련 섹터에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드실지라도 조금 더 참으시면서 조금 장기적인, 즉 시간적인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셔야겠죠. 우리 파트너님께서 시장도 잘 보시는데 이렇게 종목까지도 잘 보시면서 세세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시는데 이 밴드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더 많은 자료들 구경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찍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 대시면 링크 나와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위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역시나 같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세요.
오늘자 위너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위너를 차지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전에 그 전에 아까 이제 미리 선침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이제 산타 복장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선물을 드렸던 하나오션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가는 뭐 38,000원으로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 뭐 넘어서가지고 오늘 49,400원까지 올라섰고 종가는 47,950원, 무려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뭐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 잘 받았을 거라 믿고요. 사실 하나오션 제가 뭐 이 조선 관련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좀 안내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특히 미국에 실질적으로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 거기에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이 조선에 관련해서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되게 협업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는 단계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까지의 약간 상승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지금 많이 상승해 있어요. 그래서 공략하신 분들은 매우 축하드리고요. 물론 지금 1차 목표가가 상향이 되었고 많이 지금 돌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뭐 하나오션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이 제가 어느 시점이었냐면요.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12월 24일 날이죠. 24일 날 안내 드리고 나서부터 단 1%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 1%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횡보 구간을 거쳐서 바로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신고가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가면서 이 5일선 추세를 타고 있어요. 5일선 추세를 타고 있으면서 사실 목표 그러니까 5만 원 라인까지 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률이 35%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익은 챙겨야 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조금씩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뭐 반대적으로 만약에 나머지 잔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흐름에서 지금 돌파가 강하게 나왔던 이 45,000원 라인입니다. 이 45,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하시고요. 혹시라도 45,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나머지 잔량까지 추가 이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최종 위너 종목을 확인해 봐야겠죠. 뭐 바로 정답은 나온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북을 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슈어 스포츠 테크입니다. 네, 가격전략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이 종목 또 추세에서 나왔습니다. 추세 잘 갈 수 있을지 가격전략 딱딱딱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뭐 슈어 소프트 테크 뭐 앞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현대차가 또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지금 또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앞으로 물론 자율주행 섹터 안에 AI 그리고 로봇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 슈어소프트 차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한번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10월 달에 한번 자율주행 섹터에서 한번 이슈를 받고 상승했다가 쭉 빠졌어요. 쭉 빠지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다시 배열화를 돌려 세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금 2대 주주로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 특히 현대차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매수 전략은요. 우리가 시가부터 안내해 드리고 시가부터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중요한 또 손절가는 5,1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슈어 소프트테크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송미서 파트너님, 우리 마케디너와 함께하는 마지막 또 시간이어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동안 많은 사랑 받으셨잖아요. 네.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마지막 인사요. 참,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요. 길었어요, 함께해서. 예.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짧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수익도 많이 드렸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도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마지막 인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켓디너, 저희 송민석 파트너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함께 해주세요. 자, 위너 종목으로 수익을 쟁취한다.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10시에 다시금 인사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